부울경 메가시티 좌초 이후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에 이어 연합의회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메가서울이라는 수도권 1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통합 움직임에 대해 짚어봅니다.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대형 사업 지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단 없이 사업 추진을 공언했는데 정재계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김치를 담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규모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도 하락세였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보다도 하락폭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부산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의 현실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소멸을 막고 메가서울이라는 수도권 1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통합 움직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 이후 경제동맹, 행정통합에 이어 연합의회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일과 8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부울경 합동의회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시도의원이 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합동의회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측이 뒤늦게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류됐습니다. 최근 메가서울 추진 분위기 속에 수도권 1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통합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특별연합, 즉 메가시티 무산 이후 부울경 경제동맹이 구성됐고 부경 행정통합을 비롯해 이제는 연합의회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해와 양산의 부산 편입론도 언급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광역 통합이 더 이상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방 정권이 권력이 바뀌면서 다시 행정통합 형태로 바꿔버리고 특별법까지 만들면 이제 완벽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중도 포기된 점은 대단히 아쉽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부분들은 정쟁의 이슈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모두 합쳐서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동남권이 손을 잡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마련해 수도권에 대항해야 하는 상황. 행정통합이나 경제동맹은 형식적 수준이기 때문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중심에 둔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통합이든 행정통합이든 통합해봐야 결국은 중앙이 결정권을 쥐고 앉았잖아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고용노동청이라든지 각종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나 강력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 방향이 있어야. 총선을 앞두고 서울을 키우려는 움직임 속에 지역 소멸을 막으려는 부울경의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살이 되면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죠. 부산 입장에선 엑스포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대형 사업이 지연돼 도시의 활력이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선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방문했는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도시 전체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장관과 대격 총수를 대동해서 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허탈한 부산 민심을 달래고 엑스포와 상관없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부산이 미래도시로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 등 이 대형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먼저 가덕 신공항 개항부터 짚어보죠.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춰서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 25일에 맞춰서 설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공단을 중심으로 이 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내겠죠. 변수는 있습니다. 당초 2035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30년에 조기 개항할 계획으로 시기가 조정이 됐었는데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공단 설립 이후 이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항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항 재개발은 현재 2단계 사업이 2027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주거 상업시설과 마이스 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 기관과 민간 기업 참여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 역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선 국토부, 기재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대형 사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지만 결국 청년 인재 그리고 기업이 부산에 머물러야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부산시에선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싱가포르 같은 비즈니스 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고 또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 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례 지원이 있어야 남부권 거점 도시로 부산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부산 전역의 규제 완화와 또 세제 혜택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하고 관광도 하고 또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고 이런 그림들이 기대가 되는데 과제도 많죠. 네, 부산을 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데 이 힘을 쏟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지만 국제 금융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 발판으로 삼을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조차 이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조차 이 산업은행법 내용 중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지우면 된다면서 국회에 빠른 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정재계에서도 적극 나서야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정부가 남은 현안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차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더니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뭐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친선 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 김장은 담그셨습니까? 예로부터 김장은 겨울의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밑반찬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각 가정마다 김장을 담그지만 우리 주변에는 김장을 담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규모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절인 배추에 갖은 재료를 넣어 만든 김칫솔을 문지릅니다. 배춧잎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속을 채워 넣자 맛깔스러운 배추김치가 완성됩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오를 김장김치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에 산더미 같던 절인 배추는 줄어들고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쌓여갑니다. 맛있게 버무려진 김장을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어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은 모두 6,000포기. 지역 내 어려운 이웃 2,000세대에 전달됩니다. 힘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드신다는 거 생각하면은 많이 보람이 있습니다. 갖다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보람 있고 맛있게 드셨다는 소리 들으면은 저희들도 흐뭇하고.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부산 진구에서는 어려운 이웃 만 세대에 전달할 김장 담그기로 분주해집니다.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 등의 후원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각 단체별로 김장을 담가 전달해왔던 것을 지난 2010년부터 단위로하면서 나눔 규모는 물론 참여자도 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정말 더 힘든 겨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눔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기관, 우리 부산 진구가 더 앞장서서 우리 어려운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길이 우리 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2월 첫째 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7%, 전세가는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부산 진구 부암동과 연지동 중소형 아파트와 영도구 동삼동 대단지, 동구 수정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 가격이 0.01% 하락했고 전세값은 0.07% 상승했습니다.